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출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그 출혈이라는 게 이제 보통 뭐 코피 흘리기도 하고 뭐 다른 머리 다쳐서 출혈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출혈에 관계된 얘기인데, 출혈이 생기면 불안하죠. 좀 약간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출혈의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오시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호르몬 불균형이 좀 가장 흔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수면이 좀 부족하다던가 생활 패턴이 많이 불규칙하신 분들 몸 안에서 이제 월경을 일으키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런 호르몬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호르몬적 교란으로 인한 자궁 내막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정출혈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 보면 염증 때문에 생기는 출혈도 있죠. 맞아요. 네. 자궁 경부 쪽에 생기는 출혈도 있으니까 이런 부정출혈의 원인에는 진찰도 해야 되고 초음파도 봐야 되고 필요하면 호르몬 검사까지 보면 대강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그 멀쩡하던 분이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멀쩡한 원빈 뭐 호르몬 교란 약간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아닐까요? 갑자기 네. 그런 일이 생길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수술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들 여쭤봅니다. 그렇죠. 아파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그리고 지방 용해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네. 그런 주사들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그 출혈이 있으니까, 사실 대부분의 출혈은 젊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 불균형인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부정출혈이 임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정출혈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배란이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라는 말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월경인지 아니면 부정출혈인지 이런 게 헷갈리셔서 약간 배란일자, 그 관계 시도하시는 날짜를 잡는데 일단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부정출혈이나 이런 게 자궁근종, 선근증, 용종 뭐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종이나 선근증, 용종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임신이나 이런 데 방해하는 영향을 작용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착상이 되는 내막이 불안정한 거니까 임신에는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난임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을 할 때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다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떤 단계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원인이 좀 갈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 난코를 이제 여러 개를 키우고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한 주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 주사 때문에 이제 조금 자궁 내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약간 내막이 부분적으로 좀 탈락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출혈이 있다면 선생님, 그 출혈이 자주 있으면 그 사이에는 임신이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 조금 임신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출혈 자체가 조금 호르몬의 불규칙한 자극 이런 부분들로 인한 무배란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착상혈이랑 그냥 일반 생리혈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선생님? 일단 일반 생리혈에 비해서 양이 일단 제일 많이 다르겠죠. 그 착상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배아가 수정되고 그 수정된 배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자궁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미세 출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월경혈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묻어나는 정도로 약간 연한 핑크색, 약간 연한 갈색, 아니면 간혹가다 선홍색을 좀 띠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은 양으로 한 1, 2일 정도의 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 실제로 시험관악을 하다 보면요, 시험관악의 착상혈은 내막이 두꺼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많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약간 좀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가임기 여성에서 그 임신을 시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출혈이 생기면 그분들은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월경 일지 같은 걸 작성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약간 월경 패턴으로 일어난 월경은 언제였고, 그 다음에 부정출혈 같은 거는 언제 일어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 오시면 상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출혈이 호르몬적 어떤 교란, 즉 약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인한 것일 경우에는 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란 유도제를 쓴다든지. 출혈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요, 선생님.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냥 계속 임신 시도를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출혈 없이 그냥 꼬박꼬박 월경을 규칙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난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는 이제 35세 미만에서는 한 1년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를 하셨는데 소식이 없을 때,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소식이 없을 때 이제 병원 오셔서 상담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도 끝났는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그 부정출혈이 있으면 아기 계획이 더 없을 때는 자주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출혈은 사실 뭐 임신을 원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신 계획이 다 종결되신 분들한테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자궁 안쪽에 안 좋은 게 있어서 피가 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정출혈로 오시는 네. 분들한테 네. 원장님 어떤 검사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신을 시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있긴 해요.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부정출혈은 생활 패턴의 문제니까 그건 이제 약물로 조절하는 쪽을 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약물 보는 게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도 한 달에 3개월 정도 조절하면 그런 부정출혈 대부분 잡히긴 합니다. 네. 보통 장기 피임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 경우에 중단하면 그 다음에 생리를 바로 안 하거나 부정출혈이 생기면 언제까지 기다려보거나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일단 한 3개월 길게 잡아서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뭐 보통은 사실 피임약 중단하고 나면 대부분이 그냥 바로 다음 달에 한 80% 정도는 월경이 돌아오세요. 근데 조금 장기로 오래 드셨던 분들은 2-3달 정도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돌아오니까 그 이상 뭔가 무월경이 지속된다 하면 조금 다시 검사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호르몬이 재조정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죠. 네. 네. 이게 출혈 중에 그 네. 꼭 병원을 빨리 가는 분들이 계세요. 임신 초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어렵게 또 보조생리 직수를 하신 분들이 병원을 꼭 오세요. 출혈이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좀 다시 오세요. 이렇게 설명드릴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저는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피가 비치면 당연히 임신 초기에 가기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어떤 중요도를 본인이랑 배우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뭔가 원인이 있는지 뭐 초음파를 보고 하되 이제 사실은 뭐 절박 유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정상 분만까지 잘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는 말고. 출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많은 경우에 그게 별다른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별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본인이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 오셔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시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뭔가 정말 치료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니는 병원 제깍지가 오셔서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